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13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30조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좀 이제 새벽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네, 아무튼 열심히 한쪽 문제를 풀고 쌤도 업로드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어쨌든 형태소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언어 같은 경우는 품사가 관형사여서 얘는 자립이고 실질이란 말이죠. 이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이어 가지고 의존이지만 실질이야. 애는 우리가 조사여서 의존이고 형식이죠. 있는 이 조심해야 되는데 조사가 아니고 얘는 이제 용언의 어미, 있다라는 단어의 활용형이니까 어미죠. 어미는 의존이고 형식이란 말이고, 자리는 명사여서 얘는 자립이고 실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립 뭐 그런 게 없고 이게 플로우 차트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ABC가 뭔지 찾는 게 조금 한 번 더 가야 돼.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헷갈릴 수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이 형태소들의 종류는 판단할 수 있는데, 요것이 이제 이 아니요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실질 의미가 있냐? 있다는 얘기는 자립도 되고 실질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요라는 말은 문법적 의미니까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일단 우리가 형식 형태소인 된 것이죠. 근데 혼자 쓰일 수 있냐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 조심해야 돼. 혼자 쓰일 수 없으면 우리가 보통 의존 형태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실질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쓰일 수 없다, 즉 의존이다. 그러면 실질이면서 의존인 게 뭐냐, 즉 B는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가 있었죠? 용언의 어간이 있었지. 형식 형태소는 우리가 조사나 어미, 접사 이런 게 형식 형태소였고, 자 그럼 다시 내려와서 C가 뭔지 살펴봅시다. 일단 자립과 실질 중에서 혼자 쓸 수 있는 거 자립 형태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에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조사인, 일단 기억은 안 되고 조사인 디귿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리얼 어미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건 의존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없네요. 이것 중에 하나겠네. 그럼 B가 이제 어간이니까 용언의 어간은 여기 니은, 여기 디귿 아니잖아. 니은하고 또 없죠. C는 자립 형태소. 여기 관형사 같은 경우도 자립이죠. 그리고 미음 명사 자립이니까 4번이었다.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형태소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했어요. 밑에 134번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이 접사에 대해서 이 기능에 따라 어휘적인 접사, 통사적인 접사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어휘적인 접사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접두사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그냥 우리 보통 접두사이고 품사를 바꾸는 것은 접미사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접두사 중에서도 품사를 바꾸는 것도 있어서 단순하게 여기서는 접두사 접미사를 딱 가지 말고 뜻을 더해 주는 것, 그리고 통사 구조, 즉 문장 구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게 무엇인지, 또 디귿에서 품사는 안 바꾸더라도 자질의 변화를 줘서 통사 구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따로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통사구조라는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를 들면 우리 사동, 피동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잡다가 되려면 무엇을 잡다라고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피동문으로 문장 구조가 바뀐다면 무엇이 잡히다 여가지고 이게 시라는 접사가 결합해가지고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무엇이라는 주어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 바뀌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문장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강의는 수서세선 구원하라 학원에서 만든 거라서 이 로고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기억에 뜻만 더했다. 이 뒤덮다가 누가 무엇을 뒤덮다잖아요. 그러면 뒤가 접사거든. 그럼 덮다만으로도 무엇을 덮다지, 또 무엇을 뒤덮다가 되는 거니까 문장 구조는 바꾸지 않는 것이 되겠네요. 맞고요. 설 읽다, 읽긴 읽는데 대충 읽는 거야. 설 읽는 거야. 접사가 맞고요. 읽다는 것은 무엇이 읽다죠. 역시 또 무엇이 설 읽다도 되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들볶다, 볶다인데 들이야, 마구 볶는 거예요. 무엇을 볶다, 무엇을 들볶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장 구조 안 바뀌는 거네요. 믿었다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믿다의 업이라고 접사가 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어졌게 해가지고 믿었다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는 누가 그냥 믿었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얘는 누가 참 믿었다 라고 설명되고, 근데 믿다가 되면 누구를 무엇을 믿다가 되니까 얘는 문장 구조가 달라진 거죠. 뜻을 더했다고도 괜찮죠. 믿었다 더 엄이 있으니까. 그냥 문장 구조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치솟다는 것은 치가 접사예요. 여기서는 업이 접사고, 그럼 무엇이 솟다, 무엇이 치솟다 여가지고 문장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답 후보가 참 많네요. 니은 볼까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마르다가 있고 깡마르다가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동사인데 깡마르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품사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마르다는 동사고 깡마르다가 되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역시 마르다가 동사이고 메마르다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품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되다가 된다거든요. 동사거든요. 근데 앱된다가 되면 요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라서 품사를 바꾼 겁니다. 여기 이제 이거 좀 이제 잘라줘야 돼요. 미안해요. 없애다가 여기로 가야 돼요. 잘못 썼다가 여기로 가야 됩니다. 비슷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비슷하다라는 것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품사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자, 뜨리다가 접사예요. 이거는 이제 밀다가 이제 동사잖아요. 밀어뜨린다라는 단어가 될까요? 밀어뜨리다 접사라면 민다 동사고요. 얘는 이제 동사고, 밀어뜨린다, 누구를 밀어뜨리다가 자연스럽지 밀어뜨린다는 자연스럽지 않지요. 밀어뜨린다 자연스러운가요? 밀어뜨리다가 자연스럽죠. 요거는 그러니까 형용사가 된 거라서 품사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치다 같은 경우는 희가 접사고, 높이다 이가 접사고, 추가 접사고, 애가 접사고, 스럽이 접사예요. 다 접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요, 디귿이니까 품사를 바꾸지 않더라도 통사구 정에 맺힌다라는 말은 맞다라는 말은 무엇이 맞다인데 무엇을 맞히다여서 통사구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높다라는 말은 무엇이
높다이고요. 무엇을 높이다가 되는데 문장 구조가 바뀌는 거네요. 그런데 품사를 보시면 여러분 맞다라는 말은 맞는다, 맞힌다 돼서 품사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높다는 무엇이 높다, 무엇을 높다가 이제 통사 구조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그렇지만 높다는 형용사고 높이다는 동사여서 얘는 품사를 바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낮다도요. 무엇이 낮다이고 무엇을 낮추다여서 문장 구조는 바꾸지만 품사가 낮는다가 형용사고요. 형용사이고 낮추다는 동사여서 이거는 역시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없애다 같은 경우는 무엇이 없다이고 무엇을 없애다여서 문장 구조는 바뀌어요. 근데 없다는 형용사, 없는데 안 되는 형용사고 없앤다는 되니까 동사입니다. 5번 볼까요? 5번은요. 이게 문장 구조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이 명사거든. 여기에 스럽이 붙어가지고 형용사가 된 거거든요. 다른 것처럼 뭐 문장 구조 영향을 미칠 만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밀어뜨리다 요거를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했거든. 다시 살펴보니까 밀어뜨리다는 동사입니다. 밀어뜨린다 되네요.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민다는 동사고 뜨리다가 이제 결합해서 요거는 이제 동사임을 한번 정정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동사 형용사 판단하는 것이 보통 이제 니은으로 되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우리가 현재 시에 선언말 어미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청유형이라고 하는 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밀어뜨리자 어떤 무엇을 밀어뜨리자라고 이제 되는 거니까 또 명령형인 밀어뜨려라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동사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는과 니은 외에도 청유형 자, 명령어미 어라라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35번 보겠습니다. 형태소에 대한 분석에 대한 거네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우선 품사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눈은 명사, 이는 조사, 내린다가 되니까 동사이고요. 사람은 명사고요. 들은 접사예요. 그래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품사로. 형태소로는 분석해줘야 되겠죠?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은은 조사고요. 한낮은 명사고, 애는 조사고, 산은 명사이고, 으로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갔다는 가다가 돼서 간다가 되니까 동사입니다. 형태소는 이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자립이든 의조이든 실질이든 형식이든 쪼개는 것이 맞겠고요. 첫 눈이 내리자 사람들은 한낮에 산으로 갔다 같은 경우는요. 가다에 과거시 선어말어미 평소형 종결어미 다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는 어미가 이렇게 축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미의 종류를 여러분이 잘 꿰쳐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자립이고 의존인지. 자, 우리가 자립할 때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이 자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첫은 관형사이니까 얘는 자립이 됩니다. 눈은 명사여서 자립이고요. 이는 조사여서 안 됩니다. 내리는 어간이라 안 되고 자는 어미라 자립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은 명사여서 자립입니다.
들 전미사 안 되고요. 은 조사 안 됩니다. 한은 접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립이 될 수 없고요. 낫은 명사라서 자립이고요. 산 명사네요. 자립입니다. 나머지는 다 의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은요. 자립은 다 실질이고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 되죠. 또 가도 용언의 어간이니까 실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마쳤고요. 그러면 선택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립은 하나, 둘, 셋, 네 개이다. 아닌데요? 첫눈이 될 수 없잖아요. 첫눈은 첫과 눈인데 답이 너무 싱겁게 1번으로 나와버렸네요. 실질이면 의존이고 용언의 어간이니까 2개 고르면 되겠고요. 의존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는 접사 의존 형태소 맞고요. 접사는 이 들은 이제 복수의 의미, 즉 둘 이상의 수,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맞고요. 한은 접사니까 세모로 할게요. 한은 요게 이제 뭐랄까 우리가 왜 한여름, 한겨울처럼 여름의 절정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지금 7월인데 그때 의미 접두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 없다라는 말은 그렇죠. 항상 접사는 어떻게 근과 항상 결합해서 쓰이니까요. 또 의존 형태소인 어미, 자 맞죠? 어간 어미, 선너말 어미, 다 종결 어미 세 개로 다 역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겁니다. 의존 형태소니까요. 어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간과 어미가 짝이 되겠습니다. 조사도 형식 형태소이죠. 문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문법적 의미라고요.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 이는 주격 조사, 은은 보조사, 에는 부사격 조사, 으로도 역시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4개 맞습니다. 정답 1번. 1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론이지요. 단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분신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어근은 말 그대로 단어의 뿌리, 비유적인 의미겠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근에부터 그 의미를 제한하는 것을 접사라고 하지요. 치솟다의 치가 위로라는 뜻을 가진 위로의 의미, 업이라는 뜻입니다. 접사이고 군말의 말은 어근이고 군이 쓸데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되겠습니다. 풋고추의 풋은 접사고요. 고추 어근이고 군 접사이고 어근이 되겠습니다. 접두사가 붙어있죠.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은 거를 접두사라고 하지요. 먹이는 먹이 어근이고 접사입니다. 어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답이 이제 5번으로 이제 체크가 되는데 그쵸?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가 이제 우리가 명사 파생 전미사이고 먹은 그냥 단일어이기 때문에 그쵸? 접사 없잖아요. 얘는 그냥 단일어, 어근 하나 있는 단일어죠. 어근이 한 개 있는 단일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론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 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간 플러스 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다시 쓸게요. 굴절 접사. 굴절 접사입니다. 굴절 접사는 고등학교 이론에 나오지는 않아요. 대학교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알아만 두세요. 헷갈리려나? 어미는 우리가 굴절 접사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접사라고 하는 것은 전미사, 파생 전미사여가지고 새로운 단어 형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어미는 굴절 접사라고 해서 얘는 단어 형성과 관련이 없는 접사를 굴절 접사라고 하고 통상 어미를 우리가 용언의 어간 짝인 어미를 굴절 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5번 선택지를 말하면 접사 결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접사라고 할 때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접두사 접미사인 파생 접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먹다 같은 경우는 어근 하나만 있는 단위력이기 때문에 틀렸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이 더 헷갈리려나 싶네요. 잘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미라고 이해하지 이거를 구조 접사라 그래서 5번도 접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먹다가 접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137번 보겠습니다. IC 분석 연습해 보라는 거네요. 우리가 뜨개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설명을 여러분 딱 보시면 뜨다에 개가 붙어서 그 다음에 질이 붙은 것이다. 이걸 얘 구성은 이렇게 뜨, 다, 뜨, 개 이렇게 질에서 접사. 뜨개는 또 이제 뜨다. 이 뜨다가 옷감을 뜨다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왜 뜨개질 할 때 그 뜨다가 뜻이 있습니다. 하고 개가 접사가 붙어서 어근 접사 이렇게 된 것이죠. 두 충이에서 결합된 것입니다. 요걸 좀 따져 본다면 여러분 공간이 좀 작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1번에 싸움꾼은 그 뜻을 여러분 분석해 볼 때 이 단어의 실질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꾼은요, 싸움하는 꾼이에요. 그래서 싸움꾼이죠. 꾼은 사기꾼, 사냥꾼처럼 접사예요. 싸움은 또 싸우다라는 동사에 미음이라는 명사파생 점사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싸우다는 어근이고 이것이 결합해서 파생어가 돼서 하나의 어근이 된 거니까 어라? 답이 쉽게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게 답이 1번이 왜 이렇게 많지? 2번 군것질은 밥 안 먹고 뭐 과자라든 사탕 이런 거 먹는 거죠. 그런 군것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것을 먹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군것의 질 이렇게 해서 접사될 것이고 군것은 이 군이 여러분 쓸데없는 이라 의미를 가진 군불, 군소리, 군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것은 의존명사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놀이터는요 여러분 놀이하는 터예요. 그러면 놀이 플러스 터로 쪼개는 게 합당하겠죠. 터가 여러분 접사가 아니라 어근이에요. 명사입니다. 놀이는요 노는 곳이니까 놀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놀다는 동사이지요. 그러니까 다 비슷했는데 터가 접사가 아니어서 답이 구조가 동일하지 않죠. 뜨개질과. 병마개는 여러분 이게 병을 막는 도구가 되겠죠. 병은 하나의 어근이 될 것이고 마개는 여러분 이게 개라는 전미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막다라는 어근에 애라는 잘 쓰이지 않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 적게 해가지고 마개가 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막이 어근이니까 이 상태에서 마개가 하나의 품사도 바꾸고 막다라는 동사에서 애라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애가 잘 보이나요 여러분? 잘 보이죠? 다시 쓸게요. 애 해가지고 접사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막이라는 동사 어근에 애라는 접사 붙어가지고 품사도 바꾸고 그랬던 명사로 바꾸고 의미도 도구라는 의미도 더하는 막이라는 어근이 돼가지고 합성어가 된 것이죠. 구조가 같지 않죠? 마지막 미다지 같은 경우는요. 미다지문은 밀고 닿는 것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미닫다에 이가 붙은 겁니다. 이가 명사파생 전미사입니다. 미닫은요 밀고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의 리을은 좀 탈락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미닫이 된 겁니다. 어쨌든 밀다의 어근, 닫다의 어근이니까 어근 결합한 우리가 합성어로 말하면 밀고 닫다가 맞겠죠. 고랑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미닫다가 된 거니까 비동사적 합성어가 된 것이죠. 어쨌든 어근이 된 것이다. 그러니 얘는 파생어가 된 것이라 이 구조와 동일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138번부터 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